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며칠째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기본수칙을 공개했는데요. 방역당국이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는 무엇이고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3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출 자제, 재택근무, 각종 시설 운영 제한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이나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서 감염병 전파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요. 정부가 적용 중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정 부분 강제력을 동원해 사회적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그에 비해 생활방역은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감염 예방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접촉을 줄인다는 면에는 동일합니다. 대신 가장 큰 차이는 강제력을 얼마나 동반하는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방역이 된다 해도 1, 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며 물리적 거리두기의 기본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생활방역 지침은 모두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기. 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3, 4일 정도 쉬어야 합니다. 집 밖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직원이 아프다면 기업과 사업주는 출근하지 않게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거리 두기. 사람 사이 간격은 2m,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또한 악수나 포옹은 자제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면 공간을 확보하거나 시간을 달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독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손이 많이 닿는 곳이나 공용 물건을 락스 섞은 물에 천을 적셔 닦아줘야 합니다. 네 번째, 환기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 최소 15분 정도 실내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가능한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여는 게 좋은데요. 미세먼지가 있어도 환기는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주 꼼꼼히 손 씻고 기침 예절 지키기. 외출과 식사 전후 그 외에도 2시간에 한 번 정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지면 안 되는데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휴지나 옷 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리는 게 기본입니다. 이외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갖기를 권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정기적인 건강관리 실천,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감염병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고 과도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달가량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의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방역을 일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오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졌다고 오인한다면 숨겨져 있는 확진자,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활방역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 200명으로 늘 수 있는 위험 상황들이 상당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슬기로운 정책과 국민의 자율 준수 및 실천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까스로 확진 감소 추세에 접어든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의 약화라는 생각보다는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